자, 이어갖고 용도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구도 우리 시험에 그냥 매년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 5년 동안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아주 우리 시험에 그냥 완전 잘 물어보는 시험에 그냥 맨날 나오는 제일 중요한 논점들이죠. 그럼 용도지구는 딱 보듯이 용도지역에 추가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에 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용도지구만 하나 딸랑 지정된 땅은 절대 없어요. 항상 베이스는 뭐냐? 용도지역. 모든 토지에 다 지정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반드시 다 지정. 그래서 용도지역이 베이스. 자, 그리고 용도지역에 추가해서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자 붙으면은 일부 토지라고 그랬죠? 자, 일부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라고 그래요. 국지적. 그리고 용도지구는 항상 용도지역에 추가해서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에 추가. 그리고 용도지구는 반드시 정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그러면 용도 쓰임새로 정하는데 용도지구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용도지역의 기능 보완입니다. 용도지역을 보완 또는 보충해 준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 경관, 안전 이런 용도지역을 보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지역의 보완이 필요하면 용도지구는 얼마든지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경관지구 지정할 수도 있고 고도지구 지정할 수도 있고 방화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중복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서로 정반대. 자,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지정하는데 절대 중복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지정할 수가 있고 용도지구는 하나의 토지에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서로 성격이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무슨 절차로? 용도지구 지정할 때도 똑같아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 뭐를 결정?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 그래서 용도지구의 지정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니까 지정권자는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용도지구를 지정. 그리고 용도지구는 절차에 특례가 없어요. 특례가 없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지정할 때 반드시 무슨 절차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토지의 지정. 그럼 이제 효과 행위제한하죠. 그런데 용도지구의 지정 효과는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세게 할 수도 있고 완화, 풀어줄 수도 있어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용도지역을 보완, 보충해주는 역할인데 자, 주로 용도지구는 건축을 제한해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주로 건축을 제한. 여기서 건축 제한이다 라고 할 때는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자, 이런 개별적으로 건축을 규제하는 거예요.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개별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용도지구. 그럼 우리 용도지구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일단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가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딱 9개가 있어요.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자, 이것도 처음 읽을 때는 좀 생소해도 몇 번 읽다 보면 입에 쫙쫙 붙어요. 그래서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그러면 제일 쉽게 물어본다. 다음 중 우리 국토법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4개 놓고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하나 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투기과열지구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저 주택법에서 주택의 투기 규제하려고 지정하는 거지 용도지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의 용도지구는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딱 9개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용도지구 중에서 또 5개, 5개는 대통령령으로 3분. 그러면 또 4개는 세분이 없다.
그래서 일단 세분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부터 구분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세분이 없는 거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자, 애들은 세분이 없어요. 나머지 용도지구는 다시 대통령령에서 3분. 그러니까 4개, 5개. 그러니까 다음 중 대통령령에서 3분 없는 것은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3분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주 용도지구도 이게 그냥 9개 중에서 4개, 5개 나눠져 갖고 잘 물어봐요. 그래서 참 논점들이 많은 거니까 용도지구 대신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름 알고 계십니까? 3분 되는 거 이름 알고 계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도, 방화, 특정 용도 제한, 복합 용도지구. 얘들은 3분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3분 들어가죠. 그러면 경관지구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 형성, 경관은 경치, 경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축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에서 3개,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자, 시, 특, 3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합니다. 자, 자연경관지구는 산지나 구릉지, 산 주변에 자연경관을 보한다 그래요. 이름대로 자연경관을 보. 그래서 우리 서울에 남산 주변 같은 데 있죠. 남산의 경치를 가리는 높은 건물 이런 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주변에 자연경관을 보한다. 그게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 중심지역에 시가지경관을 보. 그래서 중심상업적 같은 거, 그 도시의 얼굴 마당 이런 데 건물도 멋지게 짓고 이런 도시의 미관, 도시의 외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가지의 경관을 보하겠다. 시가지 경관지구 이런 게 이제 중심상업적 같은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의 수변이라는 게 뭐예요? 수변은 물가 주변, 물가, 강가, 호숫가, 바닷가, 리버사이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 그게 문화재죠. 불국사 같은 이런 건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합니다. 특별한 경관을 보하니까 특화 경관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 시가지, 특화,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특별한 경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화 경관지구 얘가 논점, 특별한 경관이 2개, 수변하고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즉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고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는 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항 주변.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항 주변 같은데, 자,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높은 건물도 부숙부숙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최고 고도지구, 이 고도지구 지정에서 이런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다 못 짓게. 그래서 최고 높이 이하로만 낮게 건축해라. 그래서 공항 주변 같은데 일률적으로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고도지구다. 그다음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죠. 화재 예방. 그래서 건물 밀집죠. 또 특히 우리 재래식 시장 있죠. 전통시장. 상가 건물들 따닥따닥 붙어갖고 그냥 스파크 튀어갖고 불 붙었다. 다 타버리는 거야, 한동이. 그래서 뭐 대구 서문시장도 그렇고 부산 국제시장도 그렇고 이런 재래시장 같은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방화지구다라고 하고요. 참 이게 그림이 참 똑바로 안 돼갖고 제가 또 반듯반듯한 거를 좋아해갖고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를 규제,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일률적으로 못 짓게 한다. 그 다음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이고 방제지구는 자연재해를 예방하죠. 그래서 풍수해, 태풍, 홍수, 산사태, 집안 붕괴 이런 자연재해, 재해를 예방해서 지정하는데요. 자, 얘도 2가지로 세분합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우리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 그게 시가지. 시가지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가지 방제지구 얘는 저 강남 우면산 산사태. 그럼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도 산사태 나갔고 아파트도 엎쳐갖고 그때 몇 명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가지에서도 재해가 발생하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는 자연재해죠. 말 그대로 해안가, 거긴 태풍 피해, 하천가는 홍수 피해, 급경사지, 산사태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건축을 제한해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그럼 틀려. 시설 개선. 아니 시가지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건물 못 짓게 한다.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연 방제지구가 건축 제한이에요. 아예 건물을 못 짓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원칙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어요.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방제지구만큼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간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방제지구를 지정.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게 방제지구만. 그리고 방제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재해 저감 대책이라는 것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방제지구만.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일정한 지역을 보호하는데요. 일정한 지역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것도 3개.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 중, 생. 자, 3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 그래서 특히 요 3개씩 세분되는 거 있죠. 경관지구는 자, 시, 특.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비슷해갖고 잘 물어봐요.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여요. 지역 하니까 요거는 경주 지역 자체를 보호하겠다. 그거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근데 경주에 있는 불국사 같은 문화재 주변의 특별한 경치를 보호하겠다. 그거는 특화경관지구예요. 그래서 얘하고 비스무리해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 그거는 특화경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이때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건물이냐 지역이냐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이름대로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데요. 자, 중요시설물이 5개.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교도소, 군대. 그래서 5개. 학교시설은 없어요.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5개.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같은 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지역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역중생. 그 다음에 취락지구. 이 취락지구도 엄청 잘 물어보죠. 자, 일단 우리 취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을. 그래서 취락지구는 마을을 정비한다 그래. 정비한다는 게 뭐예요? 재개발.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취락지구. 그래서 이 취락지구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지방 소멸이라고 그랬죠. 지방 도시들 인구가 다 소멸해갖고 지금 사라질 위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방 소멸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시골에 낙후된 마을들 있잖아요. 낙후된 마을. 시골 같은데 낙후된 마을 재개발하고 이런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냥 주민들 탁 떠나버리고 또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유령 마을 되는 거예요. 지방 소멸.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시골 같은데 낙후된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신장로 도로도 새로 깔아주고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주택도 고쳐주고 이런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 정비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취락지구다라고 하고요. 자, 취락지구도 2개. 자연 취락, 집단 취락 2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하는데요.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취락을 정비. 그럼 녹관농자, 녹지하고 비도시죠. 시골. 주민들이 유입되었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마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니까 자연 취락을 정비. 그러면 절대 이 자연 취락지구는 무슨 지역에서는 안 된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주상공업지역은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성이 있는 곳이에요. 재개발할 수가 있는 곳이니까 주상공업지역은 절대 안 돼요. 녹관농자요. 녹지하고 비도시 사업성이 없는 곳에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합니다. 이 뭐 34회 때 그대로 그냥 기출문제 정답이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소위 우리 그린벨트 일체 개발 금지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해 주겠다. 그래서 이 당근책이라고 그러죠. 개발제한구역 정에서 규제만 세게 해버리면 주민들 불만이 커지니까 당근책, 집단 취락지구 정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국가가 싹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하는 게 집단 취락지구니까 집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개집, 개자식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개자식이 아니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집, 개발제한구역에 집단 취락지구, 집.
그래서 아주 취약지구도 아주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얘도 그냥 요새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일조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고요. 말 그대로 일조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주로 얘도 비도시요. 주로 비도시. 도시지역은 원래 개발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비도시, 개발 못하는 곳이라도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해서,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좀 전에 봤네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개사 100. 특례로 간다고 그랬죠. 개사 100. 따로 정해줘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이 줘서 비도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비도시의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는데 비도시에서는 아무데나 개발 못하죠. 자, 우리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 계획관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갖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는 곳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또 있고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무슨 기능 위주로 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주, 산, 관, 복, 특 5가지로 세분. 이게 그대로 35회 때 그냥 기출문제죠. 주, 산, 관, 복, 특 5개만 딱 알면 정답이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 해갖고 틀리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주산, 관복, 특 35회 때 그대로 기출.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는 산업이니까 공업, 유통기능이니까 유통, 물류기능. 그래서 얘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나온다. 그래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복합은 뭐겠어요? 2개 이상 기능을 복합으로. 그리고 특정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럼 여기 안 나오는 특정한 목적, 뭐 야구장 같은 거, 체육 기능 안 나오니까 야구장 같은 거 짓겠다. 그런 게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요 5개, 주산, 관복, 특 5개인데, 자, 이 중에서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얘는 좀 전에 우리 뭐 할 때 봤어요. 주민이 용도지구 중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거. 자,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게 기, 지, 구, 입, 용도지구. 용도지구 이거 다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용도지구 중에서 뭐만? 요것만 요거.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요것만 주민이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산, 관복, 특. 요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계속 30회 후에 4번인가 기출입니다. 아주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래요. 특정한 건물의 입지는 건축을 제한. 그래서 이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로 통학로라 그랬죠. 통학로. 애들 집에서 학교 다니는 통학로 주변에 청소년 유해설, 술집, 모텔 이런 특정한 건물의 건축만 제한. 그래서 특정용도 제한지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는 얘도 또 논점이 많아요. 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줍니다. 특정한 시설, 특정한 건물의 건축 제한만 완화해서 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인데요. 그럼 일단 이 특정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 저 뒤에 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냐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거냐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요 제한이니까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복합용도지구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즉 건축 제한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이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딱 3개. 일반 주거. 그리고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딱 요 3개 용도지역에서만 복합용도지구는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게 또 34회 때 그대로 그냥 한 문제. 그래서 1 계획이요. 1 계획. 자, 그런데 요 또 악을 쳤다고 1 계획 애워버리니까 뒤에 말이죠. 뒤에 말. 일반 상업지역 해갖고 또 틀리게. 자, 일반 상업지역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일반 상업은 해당 사항 없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딱 요 3개 용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3개니까 용도지역의 목적이 크게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전체 면적 3분의 1 이하로만 지정한다.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1 계획. 그래서 3개, 3분의 1.
그럼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거 이외에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해줘요. 그다음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공업지역 플러스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것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래도 절대 뭐는 안 된다고요. 아파트 안 된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4개 더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일일 계획 딱 3개 용도지역에서만 복합용도지구는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종류 그리고 세분되는 것.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 시, 특. 그 다음 보호지구는 역중생.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 집단.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복, 특.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그래서 5개 용도지구는 다시 세분이 되었고 이제 법령상 용도지구도 19개가 나옵니다. 19개. 그냥 만만치가 않은 19개. 그럼 이런 용도지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 그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주로 건축 제한한다고 그랬죠. 용도지구에서는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이런 개별적인 건축 제한하는데요. 특히 건물의 외관 같은 거 경관지구 지정에서 건물의 외관을 멋지게 해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외관 같은 거를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막 서울이든 부산이든 건물의 외관, 간판 이런 거 다 똑같이 해라. 일률적으로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원칙은 뭘로 정하는 거냐? 조례로 정합니다. 우리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가 정하는 자치규범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지금 무슨 법 공부하고 있어요? 국토법. 이 국토법에 따라서 만드는 조례를 도시군계획 조례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조례. 그래서 뭐 어려우면은 조례. 조례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알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이런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조례가 아닌 예외가 또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으니까 4개에다가 엄한 거 하나 껴갖고 딱 물어보기 좋죠. 그래서 예외. 이 조례가 아닌 게 4개. 먼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조례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요.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그럼 우리 고도지구, 공항주변 같은데 고도지구 지정하는데요. 그냥 고도지구 지정 아무 의미 없어요. 몇 메타짜리냐? 예를 들어 갖고 40m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즉 고도지구는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까지 다 정한다고요? 높이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고도지구는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몇 메타짜리냐 높이까지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갖고 지정. 그래서 고도지구에서는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얘는 도시군계획 조례.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조례하고 도시군관리계획하고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앞에 도시군 붙었다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용도지구는 원칙은 건축 제한 조례로 정하는데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계획이에요.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해서 건축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우리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녹지나 비도시의 자연취락을 정비한다고 그랬죠. 이 자연취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우리 국토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10개,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거 15개, 10개, 15개 합쳐갖고 25개 딱 정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열거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일체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10개, 15개 이거 뭐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래서 됐고 자, 몇 층이 아니야? 4층 이하.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요. 4층 이하니까 아파트 돼요, 안 돼요? 아파트 안 된다. 그래서 요 정도.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국토법 시행령에서 4층 이하로 건축 제한을 직접 규정을 하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 정비요? 개발 제한 구역. 이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것은 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거를 줄여갖고 개특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개특법 시행령, 개특법령에서 다 따로 정해주고 있어요. 개특법령.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좀 전에 주로 비도시에서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건축 제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 개발하게 수립하는 개발계획.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이니까 계획에 건축 제한을 받는 거죠. 자, 1순위는 지구 단위 계획. 없으면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 요 4개. 고, 자, 집, 개. 4개만 조례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다 뭘로 정한다? 조례. 그래서 이 조례로 다 정하는 거니까 조례가 아닌 거. 고, 자, 집, 개. 일단 고, 자, 집, 개.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요 4개를 따로 좀 외우셔야 돼. 고자 집계. 그 다음에 또 용도지구는 마지막 조례로 법령에 없는 것을 신설, 만들어 갖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는 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로 신설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논점.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저 인사동이라든지 이태원 이런 데 가보면 문화지구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문화지구. 자, 문화지구 여기 눈을 씻고 봐도 지금 문화지구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조례 갖고 만든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는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좀 전에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은 조례로 신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똑같은 생활권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법령상 용도지역 21개 끝이요. 절대 조례로 만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만 필요하면은 조례로 신설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조례로 신설할 때 또 기준입니다. 자,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행위 제한을 뭐 해주면 안 된다? 완화. 완화해 주는 것은 또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령. 그러면 조례는 법령보다 훨씬 더 하위 규범이죠.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해서 용도지역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은 한마디로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법령을 위반. 그래서 법령에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용도지역 등의 행위 제한을 뭐 해주는 거 안 된다고요? 완화해 주는 것은 신설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맨날 어떻게 바꿔줘? 용도지역 등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틀려. 강화하는 게 아니고 뭐 해주는 거? 완화. 풀어주는 거. 풀어주는 거. 완화해 주는 용도지구는 절대 신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다 2번이나 기출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은근히 이게 종료하고 3번, 그리고 건축 제한의 예외, 그리고 신설할 수 있는지, 신설할 때 기준, 이런 거 아주 꼬박꼬박 꼼꼼하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반드시 이거 체계도에 나온 내용들 정리하셔갖고 여기서 물어본 내용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돼. 그리고 자, 이런 거 말이 어려워요. 자꾸 문제 풀고 하다 보면 또 애워져요. 애워지니까 고자 집게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고 그러면서 다 애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